이렇게 귀한 시간을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는 한 번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잠으로 때우고 저녁에 늦게까지 영화를 본다거나 빈둥빈둥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아침에 많게는 3시간 반, 주말에는 4시간 이상을 가질 수 있고, 적게는 3시간 정도를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니까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김연태의 생활 꿀팁 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입니다. 무엇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30대 때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일찍 퇴근하지 않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약 한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시도를 해봤습니다. 뇌과학자들은 길의 흔적을 내는 시간이 21일이고 흔적이 길이 되는 시간이 약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습관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66일이면 족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을 66일 정도만 하면 자기의 몸에 배겨서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이 20년 전에 나왔던 베스트셀러 아침형 인간입니다. 이 책은 그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지만 얼마나 많이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아침에 명상, 하루 계획, 간단한 운동, 미래의 꿈, 목표, 상기 등을 하여 성공적이고 건설적인 삶을 살자. 이 책의 저자 사이쇼 히로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글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하루 계획을 세우고 해보려겠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왜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달 전에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는 김유진 변호사가 쓰는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20년 전에 나왔던 아침형 인간에 이은 2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니 이렇게 하면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책의 김유진 변호사는 새벽 기상으로 확보한 시간은 인생의 보너스 타임이다.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3시간 반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한 6시에 퇴근하고 취침하기 전 10시까지의 4시간이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하는 시간은 자기 자신이 조정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책을 읽은 한 달쯤 뒤에 교보문고에 가니까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이라는 책을 또 보게 됐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 책을 딱 보자마자 제가 서서 한 30분가량을 읽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켈리 체인데 자신의 성공 신화를 기록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특히 아침형 인간을 아주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이 당시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거와 맞아떨어져서 이 책을 바로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공자들의 사례를 보면 모두 아침 시간을 활력의 달인이자 시간 부자라는 점이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분은 40대에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크게 성공하고 난 다음 바로 부도가 나서 약 10억 정도의 빚이 있는 상태에서 2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다가 집에서 어느 성공자들의 책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천권을 읽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대로 따라하고 합니다. 그 1000명의 성공자들의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시간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며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앤서니 로빈스 이분은 건물 청소부에서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되었고 이분의 강의를 들으려고 몇백만 원의 입장료를 내고 듣는다고 합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2만 명, 3만 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매일 아침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로 1분간 샤워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이불 속이 아무리 포근해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바로 욕실로 향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 또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라빈스는 클린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등 4명의 대통령의 멘토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일찍 못 일어나지? 번번이 실패하고 하는 걸 생각해보니 책에서 그 답을 주었습니다. 일찍 잠들기입니다.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야간 근무를 하거나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도 힘들지 모르지만 보통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평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그런 표도 많이 접해보고 있는데 그게 큰 의미를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절에서 스님들이 새벽 예불을 드릴 때 새벽 4시, 3시 반, 4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왜 저렇게 평생 일찍 일어날 수가 있었나 싶었는데 일찍 자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걸 알았습니다. 보통 9시, 10시 전에 무조건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스님도 저녁에 식사를 하고 빨리 자야 된다 하는데 8시 반, 9시 되면 잠을 든답니다. 그 새벽 3시 반에 일어난다고 하시는데 요즘 SNS나 밤에 할 게 많기 때문에 잠들기가 좀 힘들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찍 잠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66일이면 습관이 배긴다고 했는데 오늘이 77일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일찍 일어나는 게 제 습관에 배겨 있다는 걸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됐습니다. 4시 반이 되면 알람 소리보다도 제가 먼저 깨는 경우도 있고 알람 소리를 듣고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약속하지 않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힘든데 약속을 하게 되면 최대한 일찍 만나서 일찍 헤어지고 될 수 있으면 10시 전에 집에 귀가해서 잠을 청하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약속을 하지 않지만 모임이나 개출을 한다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만나고 일찍 헤어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야지 이 루틴을 이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감기가 걸리거나 몸이 어디 사고를 나거나 하면 새벽 기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잘 챙기고 특히 감기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제가 감기가 한 일주일 동안 앓았는데 그때도 아침에 일어나기는 일어났지만 꽤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습관을 이어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형 인간이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 제가 겪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로운 일상이 생겼습니다. 이 사진은 아내와 같이 제주도에 여행 갔을 때 커피숍에 누워서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여유롭고 좋아서 올려놨습니다. 아침에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먼저 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그날 할 일과 계획 등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었고 항상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여유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읽고 읽은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필사를 합니다. 아침 시간에 1시간 정도 독서를 하고 필사를 하는데 이 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책 읽는 시간에 혼자 오롯이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한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즐거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좋은 점을 말씀드리는 거니 여러분들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1일 N 포스팅 해놨는데 1일 1 포스팅을 지금 77일째 이어가고 있고 1일 N 포스팅 하는 거는 하루에 1개가 아니고 2개, 3개 적을 때도 있습니다. 뭐 주말이나 시간이 많고 할 때는 2개 적을 때도 있고 3개 적을 때도 있는데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내가 글을 잘 쓰지도 못하지만 마음에 있는 걸 자꾸 표현하다 보니 글쓰기도 조금씩 느는 걸 저 스스로 느끼게 되고 또 블로그를 하다 보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검색이 좀 잘 돼서 광고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포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7시만 되면 30분간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하고 하는 줌으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이 좋은 점이 읽기 싫어도 다음날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정해진 페이지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독서를 스스로 하게 돼서 그런 점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합니다. 앉아서 무념무상으로 자꾸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도 하고 하는데 아내가 제가 성격이 급하고 서두르는 경향이 많으니까 제발 좀 자제하라 하고 그런 말을 자주 듣는데
이 명상을 자꾸 하다 보니 조금씩 누그러뜨려지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운동도 한 20분 정도 하는데 아침에 약 3시간 반의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거의 안 했는데 한 20분 정도 운동을 하니까 몸도 좋아지는 것 같고, 뱃살은 아직 많이 안 들어갔지만 배에 힘이 들어가니까 배도 좀 들어갔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저는 70일 넘게 새벽 기상을 하면서 스스로의 계획을 세우고 루틴을 만들어 나가고 실천을 해보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하고 블로그를 하고 독서를 하고 필사를 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는 한 번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잠으로 때우고 저녁에 늦게까지 영화를 본다거나 빈둥빈둥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아침에 많게는 3시간 반, 주말에는 4시간 이상을 가질 수 있고 적게는 3시간 정도를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니까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상을 하게 되면 새벽 공기가 좋기 때문에 찬바람을 쐬고 하면 기분이 더 상쾌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과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는 새벽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생활하는 동안에는 새벽 기상을 실천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꿈을 이루고 싶다면 깨어있는 새벽을 맞이하라.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성공에 한 발자국 더 먼저 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